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 소식은 당장 어떤 정책이 시행된다든지 하는 소식은 아닙니다. 조금은 천천히 바뀌어갈 우리나라의 요양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지난 6월 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고령친화 산업 에이지테크 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는 세미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도 참석을 했고요. 초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신기술과 정책 등을 연구하는 경희대학교 에이지테크 교육연구단도 참여해서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 산업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날 같은 장소에 가기는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레하 홈케어 전시회 관람을 위해서 갔었는데요. 같은 건물 컨퍼런스룸에서 바로 이 고령친화 산업 에이지테크 세미나가 진행을 했던 거죠. 물론 참석하지는 않았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미나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 고령친화 산업의 정책 방향 중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정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참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경로당 제2의 주야간보호센터 기대감 증폭인데요. 제목 보면 대충 감이 좀 잡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로당이 제2의 주간보호센터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살펴보죠. 일단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경로당은 굉장히 특이한 제도다. 전국 6만 8천 개 경로당이 조금만 변화를 맞이하면 주야간보호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도 요양과 복지 관련된 유튜버로서 경로당에 대해서 종종 소식을 듣고는 있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왜 경로당을 예의주시하는지 살펴보면 경로당은 이미 각 지자체 그리고 동네마다 접근성이 용이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국 경로당 대비 주간보호센터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무려 13배나 경로당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20인에서 30인 정도로 소규모 센터들도 있지만 50인 이상, 심지어 100인 정도 되는 시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 하나당 규모는 경로당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경로당은 접근성도 좋고 이미 설립된 시설이 이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로당의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경로당으로 불리는 시니어 센터는 약 1만 1000개 정도이고요. 일본은 경로당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동네 상가나 구청에서 빈 사무실을 빌려 소규모 동네 모임을 여는 살롱 문화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인 살롱이 6만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3배 정도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로당 숫자 6만 8천 개는 실로 엄청나게 많고 탁월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어르신의 하루 일과 모두를 책임지는 주간보호센터 정도는 아니지만 경로당을 노인들의 여가, 건강, 교육, 그리고 식사까지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도록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부터 지어지고 있는 경로당은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최첨단 장비로 치매 예방 훈련과 함께 운동 또 건강 체크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에는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실제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강사가 진행하는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경로당은 현재 노인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몸이 많이 불편해서 간병이나 요양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지만
집에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해결하기까지는 무리가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바로 그런 분들 중에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양곡 구입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가능한 것인데요. 이렇게 식사비를 제공하는 경로당이 전국에 81%나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 3회, 4회 이런 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주 5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지난달에 정식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 인력도 2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경로당에서의 점심 식사는 충분히 보편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로당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 경로당은 올해만 해도 27개의 지자체에 1391개소로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노인 인구를 대비해서 경로당이 장기요양시설 중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 내용이 경로당 자체가 주야간보호시설로 정식 변경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정부의 의도는 경로당의 시설 수준과 프로그램 등의 활동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주간보호센터로 향하는 노인 중에서 신체나 인지 상태가 아주 양호한 분들의 경우는 경로당을 이용하게끔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이유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노인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현재의 주간보호시설만으로는 그 숫자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어쩌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도 경로당에 배치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